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탄핵 앞잡이 하태경의 뚫린 입에요. 제가 한 6분 정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태경이가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이 여론으로 이준석을 마녀 사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여론으로 마녀 사냥하듯이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를 때릴까봐 걱정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감정 빼고 봐야 돼요. 내 이 소리를 듣고서 이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엄청난 작당을 하고 있구나. 어? 하태경이가 누굽니까? 이른바 유승민계. 새누리당에서 뛰쳐나간 박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 일때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2016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이와 공모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여의도에 모여서 탈당하기로 의결한 바로 그 바른정당계의 핵심이 누구냐? 그게 유승민, 어? 그 다음에 신원식 장군, 응? 이른바 유승민계, 이준석이, 김성태, 나경원, 김무성이, 어? 아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완결이 되고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더 진전이 돼가지고 그 수사 결과도 나왔고 또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진 상황. 그래서 법률적 객관적으로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이른바 탄핵의 요인이 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예컨대 이른바 새누리당의 배신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었다고 한다면 100%를 양보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100%를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어떤 융통성을 우리가 한번 갖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검찰의 중간수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게 나오자마자 이른바 탄핵소추 결의안을 꾸려가지고 그야말로 마녀 사냥의 극치를 이루게 만든 게 누구야? 그 일원이 누구야? 그게 하태경이 아니에요? 네? 하태경이.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정권이야. 박근혜 정권 시절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집권 세력 안에서 이른바 반란 세력으로 이 잠복해 있던 세력이 뭐냐면 바로 이명박계야. MB계. 네? 그 이명박계의 MB계 중에서 이명박에 의해서 직접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인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신지호, 김영우, 네? 최재형이 그 첫 번째 대변인 역할을 했던 김영우, 정옥임이, 이두화, 조혜진이, 하태경이, 이 자들이 마치 무슨 예비군 동원령이 내린 것처럼 일제히 종편에 나와가지고 허구한 날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했던 사람이 누구야 이게? 이른바 마녀 사냥의 극렬 행동부대 역할을 한 게 누구야? 하태경이잖아. 응? 그게 조혜진이고, 그게 정옥임이고, 그게 김영우고, 그게 신지호고, 그게 이두화잖아. 조혜진이 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여러분, 그때 탄핵 때요, 이 자들이 종편에 나가가지고 받은 그 출연료가 한 달에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했을 거예요. 종편 4개 있었죠. 공중파 3개 있었죠. 라디오가 한 20개쯤 있죠. 아니 광화문에다가 공동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응? 신지호, 이두화 무슨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전직 의원들, 새누리당 전직 의원들, 그 다음에 무슨 뭐 황태순이다 뭐다 하는 이 삼류 약장사 보따리 장사들, 이 딴따라 보수파들, 수박 보수들, 자기들끼리 광화문 뭐 서울역 이 근처에다가 공동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종편과 종편 사이에 쉬려고 거기 와서 쉬었다는 거 아니야. 수십 명이. 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진 게 이른바 좌파 스피커들, 뭐 유시민이다, 뭐 김어준이다, 뭐 무슨 김용민이다, 정봉주다, 뭐 이런 낙곰수, 뭐 김만흠이다, 이런 자들의 공격 때문에 무너진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 하태경이, 조혜진이, 이두화, 신지호, 김영호. 아, 버퍼가 납니까? 제가 흥분해서 그래. 네? 그렇죠. 장제원이. 그 자들이야. 근데 그 자들이 지금 뭐냐면 그 하태경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왜 이준석을 마녀 사냥한다는 거야. 야, 기가 막힌 이야기다. 내가 정말 이 자들이 어떻게 벼락을 맞지 않고 잘 사는지를 지켜보려면 정말 내가 앞으로 한 30년, 40년 살아야 돼.
어제 김태호 박사하고 뭐 방송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실내에서는 가발을 벗으라고 그러더라. 이야, 이게 가발이야 이게? 한번 땡겨볼까? 그렇게 사람한테 연맥이더라고. 이게 가발이야 이게? 이거 자연산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다가 뭐 흰머리 약을 바를 수도 없고. 에? 빨간 머리애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뭐 머리 뽑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연맥이더라고. 그분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 번 그래. 가끔씩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김성긴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 양반 이 사람은 이준석한테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야, 아니 이준석한테 중립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17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들어가는 이른바 고급 성상납이야. 그건 이 고급 성상납 2번을 포함해 가지고 7월 11일 2013년 7월 11일 또 2013년 8월 15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시간과 장소가 명백히 나오잖아. 그 두 차례를 포함해서 20여 차례 김성진이가 이준석을 접대했다. 이게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준석한테는 불리한 증언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러면서 그 김수현 변호사도 이준석한테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해온 인물이다 이거야. 이준석이가 김수현 변호사한테 당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날이 올 걸로 봤어요. 여러분, 제가 김수현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달림은 영창으로 네? 이거 나올 때 김종인 위원장 시절에 이것 때문에 당협위원장까지 뺏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당대표 할 때 준석이 뭐 하면서 그 이준석하고 유승민에 대해서 하태경에 대해서도 아주 몸소리를 치는 사람이 바로 김수현 변호사예요. 근데 나는 김수현 변호사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이른바 국민의힘이 말이죠. 가장 없는 스타일이야. 국민의힘은 100%가 도련님 아니면은 그야말로 양갓집 귀수 이런 스타일만 좀 앉아 있잖아. 네? 이 김수현 변호사가 민주당 박범계 그 유성 지역구에 그 캠프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공천 대가를 요구하니까 소송 붙으면서 뛰쳐나온 투사야. 내가 볼 때 국민의힘에는 이런 투사가 필요한 거거든. 좌파를 아는 투사가 필요한 거야. 국힘에 없는 인물형이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준석이가 배 아파하더라고. 에? 이준석이가 배 아파하더라고. 이준석이의 그 못된 심보가 뭐냐. 자기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 도저히 못 참는 스타일이거든.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준석이가 김수현이를 작살내버린 거야. 정말 이런 걸 보면 정치라는 건 뿌린 만큼 거두는 직업인 거죠.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태경이가 왜 이준석에게 그 쉴드를 치느냐. 그건 뭐냐. 이준석이 무너지면 유승민계 전체가 몰살당하기 때문에. 정치는 그런 겁니다. 이준석 무너지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유승민계가 어떻게 반발하고 나올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계가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나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집단적으로. 왜 그러냐? 어차피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의힘의 안에 있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저항해서 이른바 탈당, 정치 탄압, 정치 보복, 토사구팽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밖에 나가는 거지. 신당 만드는 거예요. 신당 만들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네 번째, 박영선, 박경미의 골 때리는 컴백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칼럼에 앞서가지고 윤창중 칼럼상 TV 운영에 여러분들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슈퍼챗도 좋고, 그 다음에 자발적 구독료, 또 도서 주문, 저한테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제가 무슨 가진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유산을 많이 받았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 사실은 정말 구질구질한 이야기고, 또 제가 만약에 스폰서를 갖고 있다면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제 성격상 스폰서한테 아부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고 돌려서 말하고 이런 것은 제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면에서 참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박영선, 박경미의 골 때리는 컴백. 깜짝 놀랐어요. 이 신임 국회의장의 김진표, 경기도 김진표, 수원의 그 김진표 의원이 이제 신임 국회의장에 이제 서로 뽑은 거니까. 그런데 조선일보에 이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총장하고 자기 비서실장을 이제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선일보한테 김진표가 흘려준 거야. 기사거리를 흘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좌파를 하면서도 조선일보한테 찍히면은 이게 정치하기 피곤하니까 결정적으로 이런 기사를 준다고, 조선일보한테. 그런데 저는 김진표라는 사람을요, 정말로 저는 정말 저는 평가하지 않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저는 김진표라고 봐요.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이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마디로 표리부동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생존해온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때 이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김대중 정권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장을 했어요. 이미 김대중 정권 때에 국무조정실장이라고 하는 장관급을 지냈어. 그런데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바뀌니까 김대중 정권 욕을 하고서 노무현 정권에 달라붙는 아주 기민한 사람이에요. 네, 개통운님, 윤칼세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진표 개인에 대해서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물들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냐? 한덕수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덕수만. 한덕수 뺨을 치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김진표입니다. 네. 김진표하고 한덕수 똑같이 박정희 정권 때에 고등고시 받아가지고 행시 봐가지고 관료가 돼서 그 평지풍파 박정희 정권 다음에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 다 살아남아가지고 이 권력의 단물 다 빼먹다가 김대중 정권 딱 들어서니까 내가 좌파 행세해가지고 김대중 정권에 참여해가지고 승승장구해온 거지. 그다음 노무현 정권 때에 부총리를 2번이나 했어요.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 부총리를 2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 이제 국회의원 쭉 하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이른바 적폐청산 소위 인수위원회가 없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 인수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했지. 그 인수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의 제1지표는 뭐냐? 그게 바로 적폐청산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또는 정세균 비슷한 인물이 열린민주당의 당대표를 하다가 네? 산업자원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냐 정세균이가. 열린우리당의 당대표면 이거 굉장한 거예요. 당시 집권당에. 집권당 당대표를 하다가 일개 산업자원부 장관을 한 사람이 정세균이야. 국회의장을 하다가 문재인 정권 때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잖아. 김진표, 정세균, 한덕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혀가 없는, 혀가 없는 인물이야. 좌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혀가 없는 인물들. 우파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수박 보수들. 혀가 없어, 혀가. 말을 할 때 보면 그 말, 혀가 없어, 혀가. 네? 그런데 제가 김진표에 대해서 설명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에 이제 국회 사무총장 임명을 할 거 아니에요? 박영선이야, 박영선. 네?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오세훈한테 떨어졌던 그 박영선. 문재인 정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한 그 박영선. 그 다음에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박경미. 네? 문재인의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 그 박경미가 김진표의 비서실장이에요. 야, 내가 이거 보면서 신의 한 수구나. 무슨 얘기냐? 김진표 가는 데에 권력이 있는 거야. 지금 민주당 좌파 권력에는 최고 권력자는 누구냐? 바로 문재인이라는 거야, 문재인.
그러니까 좌파의 호메이니가 문재인인 거야. 그럼 어떡하냐? 문재인이가 정말 봐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박영선이야. 경희대학교 후배. 서울시장에 어거지로 어거지로 데려와가지고 서울시장 출마시켜가지고 낙선한 거 아니야. 뭔가 자리를 하나 주고 싶었는데 자리를 줄 수가 없었어. 박영선이 이른바 문재인 보유국, 문재인 발의했던 이 박영선. 박영선이가 평산 그 문재인 씨 그 집에 5월 24일 불과 보름 만에 찾아갔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 김진표가 당내 세력이 없거든. 뺀질이라서. 뭐 김진표도 없고 정세균도 없고 이런 혀가 없는 이 정치인들, 혀가 없는 이 무혀 무설 정치인들은요 자기 똘마니가 없는 거야. 이건 뭐냐? 이 좌파의 호메인이 문재인의 힘을 빌어가지고 국회의장 하겠다는 거지. 지금 친문 계열들 이것만 잡아도 되는 거야. 이재명 계를 잡을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김진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친문을 잡고서 하겠다는 거지. 자, 기가 막히네. 네. 이러고도 나라 굴러가는 거 보면 그래요. 정말 정치가 완전 개판인 거야. 지금 여의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뭐 굴러가는 거고 평산에 이른바 평산문씨 신당이 사실상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그 윤창중이가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서 거기다가 제가 41년간의 정치부 기자로서의 그 경험을 들여 맞추는 거지. 아, 이게 문재인 시대구나. 이른바 문재인 제2기 시대야. 김진표가 자기 지금까지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하면서 자기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있을 수가 있다고. 비서실장에 시킬 만한 사람은. 근데 박경미를 시키는 거야. 이 평산문씨 입장에서는 박경미가 너무 불쌍한 거야. 능력은 안 되는데 박경미. 능력은 안 되는데 문재인을 향한 그 마음은 누구도 못 따라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경미야. 박경미. 피아노를 치면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유튜브에 올렸잖아.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되고 그것 때문에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어요. 전공이 수학이야, 수학. 써줘도 청와대 대변인을 하는데 써줘도 읽지를 못하잖아. 써줘도. 고민정이는 써주면은 지가 쓴 것처럼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읽는 건 잘 읽어요. 써줘도 못 읽어. 써줘도 카메라 앞에서 버벅대잖아. 박경미 보니까. 그런데 문재인 이야기만 나오면 울어. 이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 박경미가 비서실장이야. 나는 윤석열 정권한테 권성동이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게 이 김진표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설명만 봐도 이건 정말 혀가 없는 인물이잖아. 어제 뭘 하겠느냐? 개헌하겠다고 그랬어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서 개헌하자. 여기에 만약에 말려들면 윤석열 정권 임기 마치지 못할 수가 있어. 이게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미끼를 던진 거냐? 이른바 내각제 개헌하려고. 응? 김진표 얼굴에 써 있어. 이건 완전히 내각제 개헌이야.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헤매고 있을 때 내각제 개헌하자고 딱 할 거야. 이거 만약에 여기 이거 덥석 물으면 윤석열 정권 무너진다. 윤석열 정권 무너지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감옥 갈 날이 올 수가 있어. 윤석열 그 똘마니들 지금 핵심 멤버들 윤핵관들 임기 안에 감옥 갈 수 있는 이건 정말 엄청난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부비 투랩이에요. 올감이야 올감이. 조심하라는 이야기. 네, 조심하라는 이야기.